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5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토크,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아마추어들의 준 전문가 코스프레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11회 시작하겠습니다. 점점 빨리.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 감독입니다. 멀티플렉스 사회공헌 담당자 황들입니다. 네. 유튜브 천재 이승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국입니다. 자, 오늘도 세 분 나와주셨고요. 오늘은 비밀은 없다. 네. 비밀은 없다.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그 시사 일정이 저 다른 게 있어가지고. 못 갔어요. 저 못 봤어요. 네네. 배 감독님은 시사를 못 보시고. 네. 나머지 3명은 이제 시사를 가서 봤는데. 네네. 김주혁 씨가 웃었죠? 저는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그래요? 그래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우리 옆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갈 때 사진 찍었는데 반대쪽으로 나가더라고. 영화 볼 때 우리랑 같이 봤다고요? 같이 봤어요. 전혀 몰랐네. 네. 그래? 김주혁, 손예진이 있었어요. 우리 옆에? 오른쪽 가운데. 아 그래. 그때 말 안 해줬어요? 제가 아는 줄 알았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이제 화장실 갔다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나갈 때 보니까 김주혁 씨가 손예진 씨랑 저로 나가더라고. 손예진 씨를 못 봤단 말이야. 그 사진을 나는 이렇게 옆자리에 찍었는데, 앉았는데? 당연히 나는 앞에 그래서 인사도 하고, 뭐 했겠구나. 딴 데서 하고 인사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다른 관에서 하고 왔을 수도 있고. 내 인생에 손예진 씨랑 가장 가까운 거리였을 텐데. 우리가 얼마나 영화에만 집중하고 있는지. 시네마스타를 그 외적인 거에 집중하지 않고 영화만 집중하는. 졸렸던 건 아니에요. 졸 수가 없어요, 영화는. 절대 졸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런 영화가 아니야. 나가면 나같이 졸 수 없어요. 그래요? 저는 약간 좀 중간에 나간 사람도 있었어. 아, 진짜요? 한 명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나갔어, 중간에. 그 사람 들어왔어. 다시? 그래요? 우리 오른쪽 앉았던 사람 얘기해. 네. 한 명 나가던데? 들어왔어. 뭐 나가는 일이야. 종종 있는 일이니까 영화를 보다가 나가는 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화에 대한 얘기만 하고 영화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품평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배 감독님이 개봉한 다음에 이제 보고 올 텐데 이경미 감독이던데. 먼저 한마디로 이 영화를 정리를 하자면 이 영화를 좋아할 수도 있다. 싫어하면 학을 떼고 싫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무시할 수는 없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근데 좋았다고 결론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 30분 동안은 올해 본 모든 영화 중에 가장 힘들었어요. 짜증이 나가요.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진짜 이 감독이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인간의 일반적인 정서로 이해할 수 없는 뭐 자기만의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런 영화를 내가 앉아서 보고 있구나라고 한 30분 생각하다가 한 장면을 보고 나서 잠깐 이 양반의 이 끝에 가 있는 양반인가? 그걸 인정하고 보는 순간부터 그냥 재미를 찾아내는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아내는 법을 터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 마케팅을 굉장히 정상적인 영화로 미스터리 스릴러로 되게 일반적인 그런 영화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완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시면 잠깐만 있어봐요. 근데 우리 줄거리 소개를 해야 돼. 그래, 오케이. 그거 안 했구나. 줄거리 소개를 안 했어, 지금. 거짓말인데, 왜 거짓말인지에 대해서 약간 우리 천재 이승국에서 줄거리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어떤 영화인지에 대해서 줄거리 소개를 우리 천재 이승국, 연천. 이승국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또 미스터리처럼 해야지, 이거는. 그래요. 딸이 사라졌다. 그날 아침 딸이 남긴 것은 친구의 전화번호와 알 수 없는 노랫소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종찬과 그의 아내 연홍. 그 지역 유력 후보를 꺾을 대항마로 떠오른 종찬은 아내의 도움을 받아 야심차게 공식 선거운동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첫날, 종찬과 연홍의 외동딸 민진이 사라지죠. 마냥 모범생으로 자란 딸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데다가 딸이 가출을 했다고 생각하는 종찬은 이미지 때문에라도 이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엄마 연홍은 홀로 딸의 행방을 찾아 나서죠.
그리고 이상하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의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출인지 사고인지 아니면 상대 정치인의 계략인지 모든 것이 의심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홀로 집요하게 혹은 미친 사람처럼 딸의 흔적을 찾아가는 연홍은 천천히 무언가를 발견해 나갑니다. 그녀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말이죠. 네. 네. 점점점. 이런 내용인데. 네. 저는 지금 별 이제 정보를 안 찾아보긴 했어요. 듣고 나니까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이거 딱 들으면 되게 지금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영화인데 그 지점에서 반전이 있어요. 너무 할 말이 많아. 진짜? 오케이. 근데 어디서 알겠어요. 최근에 많이 들어본 내용 같지 않아요? 특별수사랑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뭐 거의 뭐 비슷한 큰 틀에서 거의 뭐 비슷한 공식 거의 비슷한 공식으로 풀어낸 것 같아요. 이제 뭐 얘기했듯이 하다 보니 펼쳐지고 뭔가 이 흥행 코드가 그걸로 맞춰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니죠. 특별수사보다는 훨씬 스타일리시한 것 같은데. 네. 전 그냥 딱 하나 좋은 게 이건 제 취향인데 타임 리밋이 정해져 있는 영화는 일단 좀 좋아하거든요. 2주 뒤 선거. 이게 난 이게 좀 재밌네. 그렇죠. 일단은 보고 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일단 처음 대리님은 좋아하셨다고 하셨지만 저는 완전 정말 극반대 적극까지 가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영화가. 저도 싫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그러면 제가 이것저것 한번 물어볼게요. 네. 청취자 입장에서 똑같이 물어보면 되겠다. 잔혹해요? 네. 황대리 잔혹하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근데 뭐... 전 생각이 좀 다른 게 그렇게까지 잔혹하진 않아요. 저는 잔혹하다고 얘기하는 게 청불이에요. 청불인데 그 잔혹해서 청불은 아닌 것 같아요.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박찬욱 감독이 시나리오 쓰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명현 감독이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박찬욱 감독 언급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이것이 이제 약간 이경미 감독의 인장인가? 작품 얘기할 때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그 나중에 막 복수를 하면서 때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때릴 때 머리를 때리지 않아요. 오케이. 계속 몸만 때려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는 피가 묻어 있기는 한데 만약에 박찬욱 감독의 색깔을 조금 더 가져왔다면 머리통을 막 때렸을 것 같거든요. 막 때리고 막 피가 막 튀고 막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아. 머리통을 안 때려요. 그냥 괴로워하면서 뭐 이렇게 했는데 몸통만 맞아. 그러니까 보는 게 그렇게 막 잔혹해가지고 막 나홍진 감독의 않다. 황해처럼 막 유혈이 정말 막 낭자하고 막 이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다 말하면 잔혹하게 보일 수 있는데 실제 연출을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뭐 그걸 날걸로 막 끝까지 들어가서 보여주고 막 그렇지는 않아요. 미스 홍당무로 장편 데뷔를 하셨고요. 2008년도에 미스 홍당무가 개봉을 했는데 8년 만에 신작입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거의 나홍진급인데? 그렇죠. 시간이 더 걸렸죠. 나홍진은 6년이었으니까 8년 걸렸고 그때 미스 홍당무도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였고 성적은 한 53만 명 정도 동원을 했으나 작품성으로 좀 많이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청룡영화제에서 신인 감독상이랑 각본상을 수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좀 많이 주목을 받았고요. 이 배우가 이 감독이 했던 또 역할 중에 하나가 주인공 여자 배우를 빵 띄워주는 큰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효진 배우가 주인공이었는데 그 시나리오를 딱 봤고 이거 나 아니면 대한민국 여자 배우 중에 이 역할 누가 하겠냐 해서 어쩔 수 없이 출연했다 하고 나서 뭐 잘했고요. 그래서 뭐 뉴욕 영화제에서 뭐 아시아 스타상도 받았고 사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발견한 게 이제 서우라는 배우가 이 영화를 통해서 얼굴을 굉장히 많이 알리게 됐죠. 그래서 저는 서우라는 배우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는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데 이 영화에서 우는데 진짜 처절하게 울거든요. 진짜 영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처절함. 그게 막 슬픈 것도 아니고 보는 사람은 웃겨 죽겠어. 근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둘의 케미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서우라는 배우가 이제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리게 된 계기가 이 미스 홍당무라는 영화고 이번에 개봉한 비밀은 없다 영화도 청불 영화입니다. 저는 사실 영화 보고 나서는 청불인지 몰랐어요. 이게 뭐 청불까지가 되나 싶었는데 청불이 된 걸로 인해 가지고 약간 이슈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곡성이 15세를 받았으니 이게 참 많은 부분에서 많은 감독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청불을 받았고 뭐 깔끔하게 인정하긴 했는데 논란이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청불 준 이유는 이렇더라고요. 국회의원 후보자 딸의 실종을 둘러싼 사건의 배우와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로 선정성 및
폭력적인 부분은 신체 노출, 육체 폭력 장면 등에서 자극적이며 거칠게 묘사됐다. 그래서 청부를 줬다고 하는데 섹스신이 한번 나오죠. 네, 되게 어둡게 처리된 섹스신이 한번 나오는데 보입니다. 그래도. 근데 그 뭐 곡성은 모방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15세를 줬는데 그걸 누가 모방해? 그렇지. 그걸 어떻게 모방하냐고. 마약이 나와서 마약을 흡입하면 무조건 청불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마약이 아니면 또 괜찮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애가 막 총 쏴 죽이고 뭐 은행 강도가 총을 막 쏴. 괜찮아. 그런데 은행 강도가 총을 쏴고 와서 마약을 했어. 그럼 청불이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서 이제 기준들이 말이 나올 수 있죠. 제작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네,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정확하게 얼마 들었다라고 딱히 나온 건 없고 예상하기로는 뭐 일반적인 상업 장편이 30 몇 억이라고 한다면 여기 좀 미술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들었을 것 같아가지고 한 50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보통 이제 P&A라고 하는 홍보 마케팅 비용은 얼마나? 25억? 그래요? 네. 50억짜리 만들어도 한 20억씩 쓰니까? 암만 많이 들어도 25억을 잘 넘어가는 경우는 없는데, 유일한 예외 케이스가 이제 미스터고라는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미스터고. 굉장히 많은 제작비를 들여서 만들었고, 뜰 줄 알고, P&L이 거의 50억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고, 이것도 하면 뭐 그냥 P&L은 한 25억 내외에서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김주혁 씨가 나오고 손예진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우연히 검색하다가 손예진 배우에 대한 평가를 보고 나서 좀 찾아보게 됐는데 손예진은 믿고 피하는 배우다. 이렇게 누가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사실 저도 생각해보면 손예진이 나와가지고 히트한 게 클래식 말고는 뭐 있을까? 라는 저도 딱 안 떠오르는데 제가 찾아보고 놀랐어요. 손예진 배우가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리플을 다신 분은 반성해야 돼요. 그래요? 네, 이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 영화로 데뷔한 게 2002년 연애소설이라는 영화입니다. 연애소설. 아세요? 알죠. 많이 잊혀져 있는데 저는 손에 꼽는 멜로 영화거든요. 정말 좋았거든요. 차태현이랑 강풀 원작이지 않나요? 네. 재밌었어요. 네. 이훈주랑 손예진이 주인공이고 차태현이 나오는 건데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런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데 이게 이때는 너무 옛날이라 서울시에만 한 58만 정도 들었다는 기록이 있고 전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고 이한 감독님인데 완득이랑 오빠 생각 만드신 감독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영화가 2003년의 클래식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클래식이 150만 들었습니다. 멜로 영화인데 150만 쉽지 않거든요. 그때만 노래가 이 노래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기타 치면 난리 나지. 아픈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때쯤인데 그리고 그 해 또 첫사랑 사수 걸기대가 개봉했는데 230만 들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 딱 나오죠. 250만.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했는데. 전 너무 좋아했는데. 그래? 뽀송뽀송하잖아요, 그 영화. 계속 좋은 성격으로 가다가 2005년에 허진아 감독의 외출. 80만. 2005년도에 작업의 정석이 280만 정도 들었습니다.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쭉쭉 가다가 2008년에 아내가 결혼했다. 김지혁 씨하고 여기서 처음 호흡을 맞추게 되죠. 그렇죠. 이때 저는 굉장히 연기 좋게 봤고 아니나 다를까 178만 정도 관객이 들었고 청룡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력을 본격적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가 됐고 백야행 95만 들었고 2009년도에. 그러니까 좀 추첨했어요. 그렇죠. 대박 친 게 타워에서 타워에서 500만 들었어요. 타워에도 나와요, 손예진 씨? 몰랐네. 그리고 제일 최근에는 해적 860만이 들었어요. 꽤 많이 나왔잖아요. 네, 여우주연으로서 뭐 잘 했는데, 근데 이건 조금 좀 그런 게 대종상 여주로 수상했는데, 뭐 이걸로 또 여주, 하여튼 대종상은 상 주고도 욕 먹는 영화잖아. 근데 이걸로 어쨌든 여우주연상을 수상합니다. 그래서 2016년 나쁜 놈은 죽는다가 1만 명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한데. 한중합작 영화. 네, 맞아요. 그거 외에는 거의 100만 다 넘기는 흥행이 보장된 배우예요. 로맨틱 코미디에서 한 10년 넘게 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떠오르잖아요. 손예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뭐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되니까 계속 쓰지 뭐. 그래서 뭐 흥행성이 뭐 검증된 배우고 폭넓은 연기로도 뭐 손예진 연기 못한다고 지적한 사람 없잖아요. 그래요?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그래요? 손예진 연기를 보면서 몰입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저번에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특별수사 김명민. 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약간 김프로님은 그런 드라마 톤 연기나 뭐 이런 싫어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 정말
진짜 같은 연기를 저는 그냥 개인적인 취향으로 좋아해요. 그러니까 설경구나 무슨 저 황정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냥 정말 리얼한 연기를 하는 걸 더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약간 뭔가 이렇게 극화됐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연기는 저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진짜 싫었겠다. 좀 별로였다니까. 이번에 너무 그럼 나 궁금한 거 있어요. 해적 보였어요? 해적? 그 아예 그런 장르도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막 판타지 사극 이래버리면 그렇게 리얼하게 연기 연출 잘 하지 않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는 기대하지 않고 그냥 극 자체를 용인하고 보니까 아예 그냥 시대극이거나 사극이거나 뭐 이렇게 SF거나 뭐 이러면 그냥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걸로 세팅을 하고 보면 차라리 괜찮은데 현실을 베이스한 뭐 사건이라든지 제가 또 사건 영화에 민감하니까 이 사건 영화 같은 거는 그냥 리얼로 풀어주는 거를 훨씬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손예진 배우가 거의 혼자 끌고 나가는 1인 주인공 영화, 뭐 김주혁 배우도 같이 출연하긴 합니다만 거의 그런 영화인데 사실 뭐 이 영화의 티켓 파워로 가늠할 수 있는 거는 손예진 배우밖에 없다 싶을 정도로 성적은 좀 낮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번 영화가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마케팅 부분으로 돌아간다면 이 배급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홍보 코드에 맞춰서 그런 영화를 기대하고 가신다면 굉장히 실망할 거다. 그러니까요. 배신감을 느끼면서 오게 되는 영화가 될 거다라고 한번 얘기해요. 완전 그냥 전형적인 스릴러, 미스터리 스릴러를 생각하고 가시면 조금 핀트가 다를 수 있어요. 완전 다르고요. 거의 뭐 부조리국 수준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제가 안 본 사람으로서 질문. 곡성이 미스터리 스릴러인 것 같았잖아요. 물론 호러로 알고 본 분들도 많고. 하지만 이 핀트가 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고 이렇게 더 기대치를 기대 안 한 걸 충족받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이건 어느 쪽인지 충족되는 게 있죠. 당황스러움. 근데 곡성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전 실제로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미스터리 스릴러물인데 이게 다음 회에 어울리는 발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생각을 했어요. 곡성? 이 곡성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나? 그런 생각을 한 지점도 있었어요. 중간에서는. 근데 전혀 곡성을 보고 나서 느꼈던 거랑은 전혀 다른 느낌.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그게 전혀 몰입이 안 되거든요. 진짜 한치의 몰입도 안 돼요. 몰입이 되지 않은 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용이 너무 급진적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몰입이 안 됐다. 나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제 취향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테니까 제가 곡성에서 조금 방해가 됐던 거는 몰입에 방해가 됐던 거는 사투리였거든요. 사투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그냥 쭉 빨려 들어가면서 봤는데 이거 자체는 개연성이랄까? 이렇게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곡성보다는. 이것 뭐 사투리 얘기하셔서 그런데 이 영화 사투리도 엉망이죠. 여기 사투리가 나와요? 네. 이거 자체가 지방이구나. 이게 경상도죠? 네, 경상도로 설정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2차 예고편에서는 김주혁 씨가 사투리를 한 거. 근데 그것도 일관성이 없어요. 김주혁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사투리 그 지역 사람들한테 어필해야 되니까 사투리를 쓰다가 또 설정이 아나운서 출신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또 평상시 일단 서울 말이야. 근데 영화가 어느 정도 텀이 지나고 나면 계속 서울만 써. 그리고 손예진이 전라도 여자거든요. 뭐 이렇게 굳이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 전라도로 나오는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는 순간에 진짜 엉망이구나. 전라도 사투리가 노력을 많이 하긴 했는데 굉장히 어색해서 조금 그랬어요. 그럼 그게 꼭 필요했던 건가요? 영화 플롯다? 전라도 사투리 그러니까 감독이 나름 의도하긴 한 것 같아요. 의도는 하고 그거를 장치를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공감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색했으니 더 그랬겠구나. 그런 그 특별수사를 얘기할 때 단서가 다 걸려있기는 한데 공감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아요. 뭔가 이렇게 설명을 갖다 붙인다면 뒤에 걸 다 연결해서 붙일 수는 있는데 공감이 하나도 안 돼. 근데 여기서 좀 또 이게 내용 얘기를 해야 돼서 뭐 스킵될 수도 있겠지만 특별수사는 우리가 이게 뭐 아쉽다잖아요. 뭔가 만듦새가 아쉽다. 플롯 근데 이거 듣다 보면 뭔가 플롯이 살짝 딴 데로 가는 영화인 것 같은데. 이거는 반전도 있고요. 호가 극명하게 날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영화를 보고 났는데 스토리텔링을 중시하는 저하고 승국 씨는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황 대리는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했어. 영화 잘 만들었는데 영화 좋다 말했어요. 저는 얘기했지만 30분 동안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진짜
올해 본 영화 중에 가장 불편하고 재미없는 영화였는데 그 감독의 성향을 인정하고 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진짜 뭐 만듦새가 부족한 거 알겠어. 뭔가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한 것도 알겠어. 근데 이 감독이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저는 너무 재밌었던 거죠. 거기 돌아라는 느낌도 들었다. 끝까지 갔구나. 그래서 이제 평론가들 평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극찬을 한 평론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호가 분명히 다 갈릴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평론가 평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양치기들 평 한번 보세요. 나쁜 소리 하는 사람 별로 좋아요? 없던데. 은근히 좋아요. 은근히. 그러면서 난 이런, 그러면 난 이런 생각도 들던데. 댓글에 평론 하려면 제대로 해라. 우리는 평론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해도 될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황대리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했어요. 기자들이 돈을 안 내고 봐서 그래. 돈을 안 내고 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였는데 그게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있겠다. 그쵸. 항상 가면 시사회장 가면 그냥 볼 수 있고 먼저 볼 수 있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관대해질 수 있거든요. 돈값 생각 안 그리고 하면. 또 내가 아는 감독님들도 많아지고 배우들도 많아지고 그럼 내가 아는 사람한테 쓴소리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무료로 보시고 많이 보시니까 그분들 눈에는 여기에 색다른 부분들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그럴 수 있죠. 영화의 정말 기본적인 거 말고, 이런 거 나왔네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은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맞아요. 그래서 마케팅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나 이 영화를 보실 분들을 위해서 이미 그렇게 마음 먹고 들어가면 배신감을 느끼니까 그렇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면 이 영화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미스터리 수사물이 아니라 약간 부조리에 가깝겠구나. 뭔가 이 말도 안 되는 코드들이 일부러 부조리한 현상을 부조리하게 표현해내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보는데. 차라리 알고 들어가셔야 돼 이거는 제 생각에. 그럼 약간 비밀을 파헤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아니요, 아닌가?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해요. 오케이. 이야기는 분명히 흘러요. 중요하고 나름대로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영화가 뭔가 나름대로 참신하다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걸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떠오르는 영화가 한 편 있어요. 일본 영화 중에 갈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 딸이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딸을 찾아야 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돼. 근데 이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고 쓰레기 경찰이에요. 쓰레기 경찰. 그래서 딸을 둘러싼 이게 나중에 결국 딸의 복수야? 아니면 딸을 찾는 얘기야? 뭐 딸의 죽음이 중요한 거야? 아니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밝히는 게 중요한 거야? 로 가다가 완전 막 만나는 애들마다 막 정상이 아니야 다. 막 달리거든요 영화가. 근데 볼 때 이제 엄청 힘들어요. 근데 막 쾌감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그런 영화가 아닐까 라는 생각 정도만 저는 하고 보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하면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인정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쾌감이 있었고요. 속 시원한 부분도 있었고 예측 못하는 그 결말도 되게 좋았고. 그렇죠. 근데 점점 안 좋았다는 식으로 막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곱씹게 되니까 또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해. 근데 이건 이제 뭐 그냥 재미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경미 감독이 단편이 있어요. 잘 돼가 무엇이든이라는 단편이 있었는데 그 단편이 되게 이제 상찬을 받았죠. 거기 근데 사투리가 있는 게 되게 잘 썼어요. 그냥 평범한 집안에서 올라와가지고 회사 다니는 여자가 주인공인데 힘든 하루를 보내고 막 이게 전화 통화도 이제 예의 바르게 해야 되고 만난 사람한테 잘해야 되고 근데 자기는 좀 이제 쌓이는 게 있고 자기한테 그래도 좀 위로를 줄 수 있는 엄마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때 사투리가 확 나와요. 엄마한테 화를 내는데 그때 사투리로 진짜 걸쭉한 경상도 사투리라거든요. 그 장면이 되게 기억이 남았어요. 이거 하나로 되게 많은 게 설명된다. 얘가 언제 서울에 올라가지고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한테는 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때 사투리가 나오는데 엄마한테 막 화를 내는데 그 장면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1차 예고편에는 그걸 몰랐는데 2차에 김주혁이 경상도 사투리를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한 스릴러가 아니라 뭔가 여기서 뭐 이렇게 좀 김주혁은 사투리를 시켜서까지 뭔가 지역색이라던가 그러니까 뭐 그런 이런 게 들어가 있나. 지점이 의도하는 게 의도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주혁이 사투리를 쓸 때도 손예진이 사투리를 쓸 때도 근데 그게 확 와닿아서 우와라고 되기보다는 그냥 이런 저런 집어넣구나 의도를 했겠구나라는 정도만 그냥 느껴진달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그랬다. 근데 뭐 궁금한 영화긴 하네요. 그러니까 평들도 막 칭찬 일색이라 뭐 새로운 영화. 근데 분명히 이제 있고. 저나 승국 씨처럼 스토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별로였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나서 다음 회 들어보시면 스토리 중요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너무 공감될 만한 평은 있어요. 근데 지금 하긴 좀 그렇고 해갖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별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앞에 두 분의 반응을 보니까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퍼시픽 림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거대한 스케일감에 다 때려부시고 변신 로봇이 나오는 그런 쾌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같이 본 두 명의 어린 소녀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 뭐야 말이 하나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소녀들한테 했던 말이 있거든요. 너희가 아직 영화를 보는 스펙트럼이 좁다. 너희의 그 영화를 본다는 스펙트럼이 아직 이 영화를 수용할 정도의 그릇이 되지 못한다. 가서 영화 좀 더 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한번 상기시켜 보면서 이 영화를 가는 거야? 이 영화를 즐기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 취향, 그 방법까지 좀 알게 될 시점이 되면 한 30년 정도 뒤에 그렇게 해서 그거 보면서 내가 그때 이 영화를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됐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영화에 대한 폄하는 아니고요. 폄하는 아니고 그냥 제 취향에 스토리를 다르다. 중시하고 쫄깃쫄깃한 영화를 좋아하는 그냥 제 취향에 뭔가 기대했던 거하고 굉장히 달라가지고 약간 저는 그러니까 한정식을 기대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퓨전 한정식이 나온 느낌이었어. 그리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생각도 없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보기 전에 준비를 하고 가면 오히려 더 재밌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황대리는 항상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다고 할 때 항상 교회 소녀나 어린 두 소녀 들고 항상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뭔 소리야. 보고 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는 영화 보는 것도 그 영화에서 주는 감상도 되게 중요하지만 영화를 같이 보는 사람과 얼마나 털 수 있는가. 지금 한 10회째 털고 있잖아요. 이 터는 게 가능한가. 거기서 오는 쾌감도 엄청 크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일방적 털림은 아니었을까. 근데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그거에 대한 욕구가 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우리 방송 듣는 거 아니에요? 같이 털라고. 보고 얘기를 좀 불러야 돼, 이 자리에. 이게 뭔가 얘기를 하고 뭔가 이렇게 막 하는 거를 있나 봐요. 해소할 데가 없으니까. 다 좋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불편한데 내가 틀린 건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나만 그렇게 생각해? 다 별로라고 하는데 난 좋아. 근데 내가 이상한 거야? 이럴 때 이제 확인받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시네타운 19보다는 뭔가 이 세게 지르는 맛은 좀 덜한데요. 그래도 또 그거의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뭐 세게 지르는 맛은 없다고 하지만 안 좋은 영화는 좋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그럴 거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도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그거는 광고를 안 받을까? 그걸 광고라고 생각하면 되죠. 광고를 받을까? 그럼요. 입금 들어오면 또 프로페셔널하게. 입금 내면 프로페셔널하게 해야지. 장편 영화는 못 주죠. 광고는 입금을 이미 애전역에 했거든요. 근데 되게 궁금해져요, 저는 오히려. 감독을 생각 안 하고, 예고편만 봤을 때는, 뭔가 새끈한 스릴러인가? 감독, 이규미 감독? 뭔가. 예고편에서 나오는 손혜진의 그 얼굴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거기서 주는 약간 기대감은 있었어요. 그렇죠. 아니 저는 그래서 정말 그 진국인 국물과 그 맛있는 정말 딱 그 감칠맛 나는 수육을 느끼러 갔거든요. 근데 수육을 가지고 퓨전을 이탈리아 막 이렇게 만들어 나온 거예요. 아예 그거를 먹으러 색다른 시도를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들어가서 그걸 먹었으면 이걸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맛도 있네라고 느꼈을 텐데 저는 아주 마음 자세가 전형적인 수육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뭔가 다른 게 나오니까 뭐야 이거. 오케이. 근데 그러면 뭐 거기까지야 이제 우리가 얘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났을 때 돈값이란 게 있잖아요. 그걸 세 분이 그것도 다른가? 갈라지나? 이게 엄청 갈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영화를 내가 보고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에 학을 떼는 그런 관객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 안에서 나름대로의 재미를 찾아서 깔깔 웃으면서 보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깔깔 웃으면서 보는 관객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취향이라면 추천하시겠어요? 전 재밌게 봤지만 추천은 안 합니다. 그래? 뭐야? 이 영화 괜히 잘못 추천했다 쌍욕 먹을 수 있어요. 한번 빠져주시는 센스. 황대님은 그러니까 좋은 영화를 소개시켜 주는 것보다는 자기가 욕 안 먹는 게
좋다 뭐 아니, 이런 거. 사실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이 영화를 좋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요? 나는 이 안에서 재미를 찾았지만 좋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할 수 없고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추천해서 쌍욕 먹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보러면 볼 거예요? 저요? 네. 이게 걱정인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지금 다가오는 걱정인데 우리가 다음에 깊이 있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게 또 시간이 지나고 근데 기억이 지금 또 안 날라 그러거든. 점점 안 좋은 기억으로 바뀌고 있어. 그럼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죽어도 다시 보기 쉽지 않아. 큰일이네. 무슨 말이야 이건 또. 이해가 돼. 정말 나는 되게 일관성 있게 이야기 논지를 펼치고 있는데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 근데 저는 말씀하세요. 독특한 정서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 그 정서를 제가 알겠어요. 나는 재미를 찾았다. 자기 자랑이네. 추천하기 싫다. 약간. 추천하기 싫다. 니네가 욕할 거 아니야. 근데 난 재미를 찾았어. 이거네. 알겠어. 자, 그러면 근데 반대로 저는 사실 아까부터 생각했던 게 난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는 추천하고 싶어요. 이 영화. 당해봐라. 왜냐면 당해봐라가 아니라 나는 모르고 봤기 때문에 불쾌했는데 물어보면 좀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보면서 중간에 이 영화 왜 이렇게 기괴하지? 기괴한 맛이 있다라는 생각이 기괴하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기괴해. 그래서 이걸 지금 얘기를 어떻게 난 기괴한 거 좋아해. 이 영화에 알고 그런 거 한번 이런 영화도 있다? 이런 스릴러물인 것 같았는데 그 안에 기괴한 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궁금해할 사람에게는 봐봐. 네가 보고 얘기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왜 우리가 외화를 볼 때는 김프로님이 관대해지는 경향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리얼한 연기가 아니면 난 좀 몰입이 안 된다. 근데 우리 외국 영화 볼 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 걔네가 뭐 연기를 리얼하게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오히려 난 보이는데? 왜 안 보인다고 생각해? 다시 프로야 프로. 태국 영화? 태국 영화는 막. 그래서 나는 사실 정말 홍콩 영화를 안 봐요. 그럴 수 있죠. 안 봐요. 불편해서. 너무 극적이라? 아니, 왜냐면, 미국 영화까지는 뭐 영어를 아주 잘하지 못해도 이 리얼한 거 아닌 거가 대충 구별되는데 중국말은 정말 몰라서. 아예 몰라서. 거기서는 정말 내가 너무 그냥 그거 자체가 불편해가지고 홍콩 영화를 안 봐요. 읽히지 않아서 그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제가 이제 외화 얘기를 한 게 외화들 중에 진짜 희한한 영화도 많거든요. 근데 막 재미를 느끼면서 보는 기괴한 영화들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아는 배우로 바꿔놓고 이거 찍으면 이 사람들 볼까? 싶은 영화들이 간혹 있는데 근데 거기서 약간 관대해지는 경향도 있어서 재밌게 보거든요. 이 영화 그러면 약간 그런 재미를 줄 수 있는 영화였겠다. 그러니까 이제 스타일이 달라서 들어갔는데 기괴해. 근데 그거 자체가 뭔가 말이 안 되고 연출이 덜 되고 이상해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어가 아니고 스타일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그래서 기괴한데 그거를 내가 좋아할 거냐 말 거냐는 취향의 문제인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모르고 보더라도 그걸 봤을 때 나 원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박수 치면서 볼 수 있지. 그냥 재밌게 보죠.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취향.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고 정말 정극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미스테리 스릴러면 정말 딱딱 떨어지는 부당거래 같은 거 뭐 베를린 같은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굳이 그러면 안 보셔도 된다는데 이제 스타일을 중시하면 가서 보셔도 나름대로 신선하다. 근데 저는 한 번 더 보고 싶은 게 선생님 너무 예뻐. 그래요? 그러지 않았어? 선생님? 선생님 내 스타일이야. 여기 저는 안 봤지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8년 동안 다음 작품 준비하다가 퍼지고 하다가 그 중에 한 편이 여선생이라는 제목의 시나리오가 있었대요. 그걸 만들려다가 결국은 무산이 됐는데 그걸로 또 한참 힘들어하다가 박정환 감독이 스토커 찍을 때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박정환 감독이 이경영 감독한테 너 요거사의 서브플롯을 메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어때? 라고 해서 이걸 썼다던데. 이게 난 안 봤으니까 뭐 그게 여선생? 여기 선생이 나와 했는데 김프로가 얘기한 게 선생님이 예쁘다니까. 선생님이 예뻐 내 스타일이에요. 알겠어. 한번 더 보고 싶어. 그러면 손예진 배우한테 좀 미안하지만 손예진보다 나는 영화상에서 더 매력적으로. 되게 매력 있었어. 그래서 나는 처음에 쓱 나오고 지나갈 때 선생님이 좀 다 나왔으면. 그랬거든요. 위험한데. 아니 내 스타일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훅 지나가지 않았으면 매력적이에요? 좋겠다. 매력적이에요. 그럼 뭐 봐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히려 안 본 상태에서는 나는 이거 한번 보러 가자 할 것 같아. 오히려 보고 욕하더라도. 근데 보러 가자 했으면 그 무리에겐 욕 먹을 수 있어요. 그걸 욕하지만 그래도 애들 중에 취향 맞는 애들은 야,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되게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 정도의 궁금증을 자아냈다면 비밀은 없다 해서 후입금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발전 기금 좀 떼달라고 그러죠. 아니 근데 확실한 건 제 예상으로 이거 흥행 못할 거기 때문에 떼줄 돈이 없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가? 흥행할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 한번 얘기 그거 한번 맞추기 할까요? 네. 왜냐면 흥행을 할 것 같으면 저희 같은 사람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승국, 맞아요. 김프로 같은 사람은 기본으로 깔고 맞아요. 그 위에 사람들이 막 이제 붙고 뭐 3번, 4번 보는 사람도 생기고 뭐 이래야 이제 확 붙는 건데 저희는 보고 나오면 좀 그래서 어떻습니까? 스코어 예상 성대리님부터. 저는 재밌게 봤으나 흥행은 잘 못할 것 같고요. 그나마 뭐 관객을 모객할 수 있는 여지는 손예진 배우의 티켓 파워 정도밖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정말 후하게 쳐서 100만. 100만. 저는 이 영화는 분명히 첫 주차하고서 평점이 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딱히 지금 경쟁작이 엄청나지 않단 말이에요. 휩쓰는 영화가 없어서 100만은 넘고 150만. 150만. 백야행이 혹시 몇 면이나 들었나요? 백야행 95만. 전 95만 가겠습니다. 95만. 나 너무 많이 딱 백야행 정도다. 백야행. 근데 백야행은 사람들이 뭔가 플롯상의 문제라던가 이런 걸 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지 않은 느낌이라고 이제. 그래서 저는 딱 백야행 정도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백야행 95만. 네. 나 너무 많이 불렀나? 근데 나는 이때까지 너무 짜게 부르고 맞춘 적도 없고. 근데 이게 안 보니까 맞추려고 하니까 되게 편하네. 저는 200만. 그냥 사람들이 박찬욱 감독이 궁금해서 이경민 감독의 신작을 볼 것 같아요. 지금 막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연결점도 많이 모르실 것 같은데. 근데 미스 홍당무를 보고 이 영화를 꼭 보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많지는 않겠죠. 뭐 일단 다르기도 박찬욱은 기본 방으로 가지고 있는 팬덤이 있으니까 좀 그런데 그렇죠. 이경미 감독은 사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하긴 내가 아가씨를 그렇게 불러놓고 이걸 그렇게 부르는 게 말이 안 되긴 하네. 이미지 바꿔볼랬더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스타일을 조금 중시하시거나 느낌을 좀 중시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신선하고 새로운 측면이 있어서 한번 가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진짜 별 기대 안 했거든요. 그렇게 되게 새까맣고 깔끔한 뭐 스릴러 그러면 역대급 스릴러일 것 같은데 내가 예상한 어떤 전개나 나의 완성도가 그렇다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모르겠다. 너무 오랜만에 영화를 찍기도 했고 감독님이 뭐 어떨까 했는데 오히려 나는 듣고 나니까 되게 궁금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감독님 뭐라고 할지 너무 기대된다. 보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비밀은 없다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뭐 세부적인 분평은 배 감독님이 영화를 개봉한 다음에 보고 그리고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스코어도 한번 슬쩍 보면서 주의를 살피고 한번 너무 많이 불렀어.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토크,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아마추어들의 준 전문가 코스프레 영화 잡담 시네마스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